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13%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인해서 최근에 3일 동안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켜보시는 분들의 마음 한켠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은 공매도 누적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공매도가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려면은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을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약 4%에서부터 시작해서 6% 사이로 꾸준하게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의 구간에서 6%, 4%, 5%, 5%, 3%, 5%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지금 공매도가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대비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앞전과는 굉장히 대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매도 매매 비중이 0.7%, 1%, 2%,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매도의 공격이 점점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 연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매도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매도의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로 이겨냈었던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2의 에코프로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 만큼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파이팅 넘치게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최근에 6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세를 쏟아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영상 많이 시청하시면서 투매 물량 쏟아내지 않도록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공매도 매매 추이를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갑자기 3% 이상씩이 좀 들어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양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호재 한 방만 나오면은 그냥 싹 다 청산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오히려 숏 커버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바로 이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종목이 정말로 미친 듯이 공매도 공격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부터 공매도의 공격을 굉장하게도 심하게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었던 날도 공매도가 그냥 밀어버렸었던, 여기 보이시죠? 프로그램 통해서 밀어버렸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냐면은 11월 5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이너스 14%를 찍었었던 하나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월 5일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 제가 음영으로 쳐놓은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매도가 10% 비중을 차지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솔루션은 정말로 공매도의 타겟이 너무나도 심하게 되고 있는 이유는 11%, 11%, 19%, 11%, 11%, 22%, 아까 전에 두산에너빌리티 3%에서 6% 정도 들어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몇 퍼센트라고 여러분들? 22% 공매도 매매 비중이 이렇게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것이 바로 공매도의 타겟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것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 이 정도라고 하면 언제든지 외인들은 매수세로 포지션을 전환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청산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더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날의 매도세를 쏟아낼 사람은 누구다? 바로 이 개인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죠. 자,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개인분들은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아직까지도 신고가 안 눌러주신 분들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호재 한 방이면은 그냥 뚫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산타랠리의 호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가스터빈에 대한 이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나왔었던 가스터빈 관련한 이슈, 자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미 일론 머스크와 가스터빈 세기 추가 계약 임박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나와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왜 이걸 캡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기사가 삭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확정이 안 돼서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엠바고를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보도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9월 17일 날 기사가 나왔었던 것이 삭제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던 만큼,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기사가 삭제됐다가 다시 한번 쏟아져 나올 때는 공매도 쳤던 물량까지가 싹 다 상환되면서 숏 커버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가스터빈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좀 더 볼 수 있는 만한 사례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G 버노바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G 버노바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10% 급등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거 무슨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가스터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가총액 1위인,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가스터빈 쪽에서 시가총액 1위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등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자, 앞전에도 버노바는 이런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가스터빈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일단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당장에는 투자 경고로도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장의 이슈가 반영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지금 보도를 제한시켜 놓고 있었던 것을 풀어버리면서 엠바고 내용의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앞전에 이런 구간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 바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의해서 잡아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투경 매매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3일차였었기 때문에 바로 내일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거다 보니까 제가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는 종목인 바로 이 제형솔루텍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릴 건데, 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70% 정도 수익 중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께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을 공시를 정확하게 확인해드려야겠죠. 이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1월 2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11월 21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형솔루텍은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았으면 이렇게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사례를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절대로 믿지를 못하실 거기 때문에 이전에 또 진행됐었던 3빌리언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날 이 캔들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고, 그날이 바로 11월 21일이었는데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은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다고요, 여러분들? 11월 2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11월 21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 매수 타점 잡았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이면서, 마찬가지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원익홀딩스는 정말로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3번이나 일치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지금 3번 다 일치가 됐었던 완전히 개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우리가 이 구간을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들어갔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고, 처음으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이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9월 10일 금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익홀딩스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날이 이날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날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4일인데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이쿨링스 10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았으면은 5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투자 위험을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강등됐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자,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다시 한번 재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4일차 때 하나, 둘, 셋, 넷,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은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4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갔었던 날이 언제였다? 11월 1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1월 13일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원익홀딩스 11월 13일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아하, 지금 원익홀딩스 마저도 세 번 다 일치가 됐었던 종목이군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께 이 같은 원전주인 BHI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BHI 한번 보시면요, 자,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BHI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갔었고, 자,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7월 29일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드리면은 7월 29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BHI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종가상 매수 타점 잡았으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20% 정도 바로 수익이 찍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이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겠다는 말씀이고, 그게 바로 내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투자 경고 매매법 너무나도 유용하다 보니까 이것만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매매법을 1000만원씩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그냥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한 중요한 내용의 소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단일가 매매법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내일 매수 타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특히나 그 구간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 초록색 선으로 쳐져 있는 실적선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바로 어떤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이런 구간에서 공매도의 공격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개인분들의 매수세로 밀어붙여버리면서 매수세가 이겨버리자 공매도 들어왔었던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 일어나면서 프로그램이 매수를 견인해 줬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매도할 만한 구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우리의 매수세로 이겨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나올 호재는 무슨 내용의 호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까? 이전에 보도 제한을 먹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된 것처럼 이 구간에서 충분히 어떤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론 머스크의 가스터빈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공시를 안 하면서 버팅기고 있으면서 풍문에 대한 해명 보도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측에서 이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이 비밀 유지 협약이 걸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짜잘짜잘한 것은 모아서 한 방에 그냥 공시를 때려보면 되기 때문에 그날이 진짜로 시원시원한 슈팅이 이렇게 연출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5기에 대한 매출이 잡혀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것을 지금 보도를 제안하고 있으면서 바로 공시에다가도 게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뺐다가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가는, 앞전에도 이런 구간이 분명하게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컵앤핸들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전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의 내용의 이슈가 터졌을 때 오히려 매수 찬스로 잡아갈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는 탈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되면서 매수 찬스 안들을 좀 드렸었고,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무슨 얘기를 안 했습니까?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이슈를 얘기 안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꼬리를 발생시켰었던 날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10월 29일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인 거래 하시는 분들께는 이때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10월 29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 트럼프 대통령 에이펙 연설과 함께 넥스트 시장에서 밀리는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 잡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우리가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진행된 이후로는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를 좀 공략해 들어갔었는데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25일이었고 왜 하필이면 11월 25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 초록색 선을 타고 올라갈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실적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11월 25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셔야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선인 61선을 타고 움직이는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73,400원 부근에서 안내드리면서 9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동일 비중 추매를 꼭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꽤나 많이 낮아졌을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냥 길게 끌고 가면서 나는 잔물결에 신경 안 쓰겠습니다. 나는 한 3년 정도는 그냥 끌고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상승 파동 자체가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어떤 선을 타고 갈 확률이 높다? 3개월 선을 타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꺾이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 타점 잡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고 매도 타점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잡길 원하시는 단기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809-2562번으로 숫자 1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적인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대응 방법까지도 문자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요런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는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숫자 1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좀 가져왔는데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께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전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자막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 로브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로브스타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드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진행했었던 사례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다 보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 로브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영상에서 찍었던 겁니까? 휴림 로봇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 날 추천드렸었던 영상인데 우리가 9월 13일에 로브스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던 겁니까? 이런 구간에서 딱 이때 이 캔들까지만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캔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9월 12일 금요일이었다는 것은 제가 9월 13일 토요일날 로보스타 안내를 드리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안내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 경고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확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고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보시다시피 바로 이 일동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도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신고가까지를 좀 찔러놓고 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ABL바이오라고 하는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앞전에 어떤 구간까지를 바로 이런 구간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급하게
해봐줬었던 종목이고 최근의 구간에서 굉장히 수상하게 지금 거래 대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대시세는 전혀 안 나면서 왔다리 갔다리 그냥 이게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철저하게 매물을 털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물량 소화를 하면서 이전에 이런 구간까지를 찔러놓고 뺐다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60% 정도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2809-2562번으로 숫자 1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전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나중에 이 종목도 이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서 수익 볼 거리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809-2562번으로 숫자 1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특히나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형 가스 터빈을 만들 수 있는 4개 회사 중에 한 군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국내는 유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GE 버노바부터 시작해서 미쓰비시 중공업도 있는 상황이고 지멘스 에너지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새롭게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얼마 전에 이런 구간에서 터져나왔던 내용의 이슈는 바로 XAI 측에다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슈 그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엠바고를 먹었지만 이제 조만간 제가 예상하기로는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떤 선물로 일론 머스크의 선물로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앞전에는 이런 구간에선 2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럼 3기라는 것은 충분히 이런 상승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오기 전까지 이 정보가 빠른 외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여기까지 찔러놓고 빼면서 숏 커버링을 미리 발생시키면서 매집 구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지금 터져봐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너무나도 좋은 내용의 이슈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던 겁니까?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 측과 우리나라가 교류를 하면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슈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아랍에미리트 AI 인프라 동맹 탑승하나라고 하면서 AI 융합 혁신으로 미래 선도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UAE, SMR 등의 AI 도입해서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 목표라고 되어 있는 내용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거고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의 이슈는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미 한국 투자금으로 원전부터 건설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워드 러트닉의 발언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워드 러트닉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상무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도대체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일본의 5,500억 달러, 한국의 2,000억 달러 등 양국의 총 7,500억 달러 투자금 가운데 원자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굉장히 엇가인 기사가 나왔었는데 팀 코리아 없이는 원전 짓기 힘들다더니 폴란드 원전서 배제된 한국 미 러브콜도 못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자극적으로 제목이 써져 있는 상황이고 쭉 내려봤을 때는 기사 말미에 무슨 내용이 써져 있는 겁니까?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주 사업자로 역할이 다소 겹친다라고 하면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주하면 웨스팅하우스와 반드시 협업해야 되지만 웨스팅하우스 입장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한수원 이외에 국내 기자재 기업 등의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싸우면서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나왔었던 구간이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불공정량의 이슈는 뭐였냐면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영업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양분된다라는 내용의 그런 계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수원이 가서 수주를 따오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오든 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수주를 그냥 받아오기만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번 내용의 기사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과거에 한수원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공공사업 입찰을 자격 제한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그에 반격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이 족쇄를 풀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더니만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내용의 이슈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을 한 세트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는 완전히 지금 뭐다? 가스터빈 쪽으로 해서 이제 막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글 테네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슈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TVA라는 내용의 이슈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거고 구글 측에서 지금 테네시와 엘레베마에 있는 구글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글 측에서 테네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테네시 쪽에 멤피스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XAI 가스터빈 모든 내용이 지금 연결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 가스터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랙 레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트랙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이력서를 지금 누구를 통해 쌓았다? 바로 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쌓았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측에서인지는 몰라도 보도 제한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가스터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가스터빈을 갖다 써본 다음에 좋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글은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핫한 기업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미나이 3.0을 출시하면서 지금 엔비디아와의 패권 다툼이 들어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엔비디아의 GPU, 구글의 TPU가 굉장히 한판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어부지리로 어떤 종목, 바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왔었던 이런 배경에 삼성전자가 어디랑 엮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브로드컴이랑 엮여 있고 브로드컴이랑 구글이 같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TPU를 개발했었던 상황에 이슈가 터져주면서 삼성전자 꺾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보다 반등의 폭이 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슈를 같이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내용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어디다가 바로 일론 머스크 측에다가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측에서 일론 머스크 그거 가스터빈 써봤는데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거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써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빅테크들 쪽에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G 버너바부터 시작해서 미쓰비시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중동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29년도까지 뭐가 꽉 차 있다? 수주가 꽉 차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다가 2008년에 무슨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도시바가 이것을 인수했었는데 도시바까지 같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이런 사태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G버너바부터 시작해서 미쓰비시랑 시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스터빈이 쇼티지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가스터빈을 무리하게 증설하면서 규모를 키우다가 이런 사태를 똑같이 맞이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물량을 잠가놓고 쇼티지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3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쓰비시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어떤 가스터빈을 개발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견제를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여기로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면서 이 3사는 지금 공급 물량이 잠겨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딜 잡고 나가려고 합니까? 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지구 밖으로 계속적으로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도 터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스터빈을 활용해서도 내용의 이슈가 터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항공 분야까지도 그러면서 방산 분야까지도 테마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기회의 매수 찬스를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2809-2562번으로 숫자 1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산에너빌리티 단기적인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